안녕하세요. 윤입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업 실연 해설편입니다. 원래 이 영상에서 수업 실연 해설과 함께 수업 실연 관련 팁들도 짧게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수업 실연 관련 팁들에 대한 영상이고요. 수업 실연 관련 팁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영상에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안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연 해설편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실연 해설편은 다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수업 실연의 방향입니다. 제가 수업 실연을 준비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실연 방향의 키워드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울리는 옷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듯이 나에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업 실연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실연의 경우 여러 가지 활동적인 요소를 넣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극이나 노래와 같은 요소를 넣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요소들을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나 도저히 자연스럽게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굳이 넣기보다 저의 원래 성향에 맞게 수업 실연을 준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발랄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고 차분하거나 씩씩하게 혹은 카리스마 있게 하는 교사가 있는 것처럼 시험장에서 또한 저에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따뜻함, 친절함입니다. 첫 번째에서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색하거나 딱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은 기본으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활짝 웃으며 따뜻하게 말하는 것은 늘 기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실연을 연습하다 보면 활동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거나 발문 정리가 어려워 표정이 굳을 때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전달력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수업 실연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 그리고 성취 기준을 만족하는 활동의 구성, 이 2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수업 실연을 구성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면접관분들이 쉽게 파악하고 채점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건 충족 방안, 활동의 구성과 진행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하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교직관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기로 했을 때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업 실연 구석구석에서 저의 교직관을 어필하며 저만의 차별점을 인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교직관과 이것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교직관의 가장 큰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나래별입니다. 이에 나래별과 반짝이라는 단어를 수업 전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질문 있는 교실, 성장을 돕는 수업이라는 교직관을 어필하기 위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실연에서 나의 교직관을 어필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해놓으면 반성적 성찰을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수업 실연 준비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수업 실연을 접하고 직접 연습해보면서 본인이 집중할 부분들을 명확히 하여 방향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복귀 영상 해설에서는 제 실연 속 여러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말 굳이 넣는 꿈보다 해몽인 것들이고 면접관분들도 사실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한 목적은 첫째, 교직관을 어필하기 위해서,
둘째, 반성적 성찰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영상에 담은 이유 또한 교직관을 세우시거나 반성적 성찰 연습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만능 틀을 처음 세우는 지금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저 또한 이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완성한 게 절대 아니고 심층 면접을 준비하고 교직관을 세우면서 서서히 추가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충족과 활동 구성을 먼저 연습해야 할 지금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을 더욱 고민하는 본말 전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은 복귀 영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의 목표는 질병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관을 알고 온라인 건강박람회를 협력하여 계획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위한 수업자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 차시와의 연계성을 높여 성취기준 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시학습 복습에서 학생들의 출발점을 진단하고 이전 차시 내용을 함께 복습하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돕는 수업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활동 2에서 협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구성하고 학급 가치보석을 활용하여 인성 요소를 피드백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기르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지도와 정리해서 개별 안내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반 함성구호 크게 외치고 수업 시작합시다. 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와,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 선생님도 힘이 납니다. 오늘의 배움을 시작합니다. 띡! 맨 뒤에 앉은 동수부 잘 보이나요? 어떤 사진이죠? 맞아요. 지난 시간 쌍방향 수업 사진입니다. 이 장면들을 보고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시험 조건에서도 이전 차시가 쌍방향이어서 이를 반영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도 제가 임의적으로 지난 시간이 쌍방향 수업인 것으로 설정하여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떠올랐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복습 퀴즈 함께 풀어봅시다. 자, 이 기관의 이름은? 우리 몸속 기관은 작용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반이 함께 만든 우리 몸송 함께 부르며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해 봅시다. 시작! 와, 정말 낭랑한 목소리로 잘 불러주었어요. 복습 퀴즈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죠. 소화기관, 순환기관. 지난 차시 배움이 잘 기억난 것 같으니 오늘의 배움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띡! 우리 반 질문 게시판에 지연이가 정말 좋은 질문을 올려주었어요. 감기는 어떤 기관과 관련된 질병일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지연이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면 좋을까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고 질병과 관련된 기관도 배우고 싶다고요? 여러분과 선생님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오늘의 배움 문제 소개합니다. 질병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관을 알고 온라인 건강박람회를 협력하여 계획해보자. 오늘의 배움 문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짝과 토의하는 활동도 하고 싶고 모든 협력 활동도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오늘 활동 2가지를 소개합니다. 활동 1, 반짝 질문 토의. 활동 2, 계획하자 우리 반 건강박람회. 활동 1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복귀 영상에서 깜빡한 부분입니다. 저는 활동 시작할 때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박수를 2번 치면서 구분을 했습니다. 활동 1 반짝 질문 토의는 짝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미 4명씩 6모둠으로 앉아있으니 어깨짝과 함께 활동합시다. 반짝 줄무 토의는 우리가 늘 하던 생각 반짝 3단계죠. 1단계, 짝과 함께 선생님이 나누어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2단계, 아팠던 경험을 짝과 함께 나누고 관련된 기관이 어디인지 짝과 함께 토의합니다. 3번째, 토의한 내용에 대해 반짝 질문을 만들고 우리 반 친구들과 나눔합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는지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평소 연습할 때 이 3가지는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습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내용을 토의하는 거야?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런 점들이 애매하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자 연습을 했었고요. 반짝 질문 토의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지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걸 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유의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모두가 이해된 것 같으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10분입니다.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체크. 체크. 수환이는 도움손을 들어주었네요. 이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 성장 공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소아기관입니다. 수환이 지금처럼 참여보석을 반짝이며 활동 계속해봅시다. 체크. 체크. 나래별 반짝! 활동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네, 그럼 짝꿍과 함께 만든 반짝 질문 나누어 봅시다. 스스로 발표해 봅시다. 저는 발표의 종류를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였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단어 발표는 핵심 단어 한 가지만 말하는 발표, 징검다리 발표는 혼자서 전체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친구의 발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하며 말하는 발표입니다. 발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비교적 쉬운 단계의 발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한 방법입니다. 가영이? 가영이는 본인이 장염에 걸렸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장염과 관련된 기관은 어느 기관일까? 라는 반짝 질문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영이의 좋은 질문에 답해볼 친구 있나요? 원재? 원재는 소아기관이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원재도 장염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위와 장이 아팠던 것이 기억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원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 공감손을 보내주고 있네요. 원재는 학기 초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늘 노력하며 성장하는 원재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들이 반짝이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다운이와 가을이의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니 꼭 우리 반 질문 게시판에 올리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수업 중에 좋은 질문이 나왔을 때 좋은 질문이에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날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업 중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생들끼리 질문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 요소입니다. 꼭 질문날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패들렛, 학급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활동 2로 넘어가기 전에 손가락으로 자기평가해봅시다. 활동 1에서 자신의 참여와 경청의 정도를 손가락 점수로 나타내주세요. 와, 모든 친구들의 5손가락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활동 2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활동 2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2 계획하자 온라인 건강박람회는 모둠 협력 활동입니다. 우리 반은 다음 시간에 질병 예방 방법을 주제로 하는 건강박람회를 개최할 거예요. 오늘 활동 2에서 모둠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건강박람회를 계획해봅시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패드의 공유 폴더에는 질병 예방 방법과 홍보 예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도 좋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 가치 부석 세 가지 무엇이었죠? 존중, 참여, 협력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치 부석을 반짝이며 오늘은 특히 협력 부석을 반짝이며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활동 시작합니다.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사실 복귀 영상에 실수를 굳이 넣을까 싶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넣은 이유는 정말로 이 정도 실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평소에 실수를 하면 하거나 멈추거나 웃거나 하곤 했는데 스터디에서 우리 실수해도 뻔뻔하게 나가자 하고 연습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스터디 하실 때 실수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실전인 것처럼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짝과 토의했던 내용을 모두먼과 나눔합니다. 두 번째, 모두먼과 토의하여 가장 관심 있는 질병을 하나 고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박람회 주제입니다. 세 번째, 질병 예방 홍보 방법을 모두먼과 협력하여 계획합니다.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네, 그럼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20분입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체크. 오모듬은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요? 각자 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다고요? 우리 반 세 번째 가치 부석 무엇이었죠? 맞아요, 협력 부석입니다. 협력 부석을 반짝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돌아가며 말하기를 통해 모두먼의 이야기를 경청해 봅시다. 체크. 체크. 이모듬은 도움손을 들어주었네요. PPT를 활용하고 싶은데 PPT에 영상을 넣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선생님이 학기 초에 올려놓은 PPT 안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내 영상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우리 반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체크. 나래별 반짝! 활동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네, 그러면 우리 반 친공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모듬이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모듬이 손을 번쩍 들고 있으니 추천 발표해 봅시다. 선주가 있는 3모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모듬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공 인터뷰 해봅시다. 칭찬에 인터뷰할 친구? 은지. 은지는 친구들이 그림판으로 직접 포스터를 그린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은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궁금해 인터뷰할 친구? 현진이. 현진이는 왜 PPT를 활용하기로 했는지, PPT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3모듬 유라가 답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잘 답해주었어요. 서로 질문하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 칭찬합니다. 그럼 다른 모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듬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이 반짝이는 발표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리활동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모듬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건강박람회 열심히 준비해봅시다. PPT를 활용하기로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학기 초에 올려놓은 안내 영상을 참고해봅시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땐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영상 편집 어플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위해선 선생님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험장을 나오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다면 도입에 소개한 지연이의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발문으로 구성했으면 조금 더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실전 사고구술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사고구술을 참고하실 때는
제가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참고하셔서 연습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지금 연습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구수를 보면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바로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순 혹은 그 후에 연습을 좀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조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점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사고굿을 시작합니다. 이 조건을 딱 봤을 때는 도입, 전개, 정리 셋 다 10분 안에 하는 건 그 조건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어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었고, 연습을 했을 때 굉장히 촉박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시간 체크를 더 신경 쓰자, 그리고 미러링이나 발문을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항상 쓰던 만능틀 같은 수업자 의도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만능틀을 완전히 사용하지는 않고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경을 쓴 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건은 굉장히 평이한 그런 조건이라 만능틀에 기본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대신 조건에 있는 만큼 협력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번 어필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 그 자료에 보면 지난 차시, 다음 차시가 원격 수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연습을 했던 부분이라 조건을 읽었을 때 침착할 수 있었고, 동기유발에서도 이전 차시가 쌍방향 수업이었던 상황을 여러 번 연습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겠다고 바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건은 최소 2번은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 2번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 전시학습 상기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1을 좀 줄이고 도입을 조금 길게 구상해서 실현을 했고, 대신 이게 시간 초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활동 2 정리를 위해선 몇 분 정도 꼭 남겨놓기, 이렇게 체크를 하자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건 충족을 2번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건 2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순회지도 정리 단계에서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은 연습했던 부분들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 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발문에서 활용할 강론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았고, 조건 충족을 다 반영했는지 2번 정도 검토한 후에 조건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조건 충족 위치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문제를 열심히 외우며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반성적 성찰입니다. 반성적 성찰을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반성적 성찰의 내용을 구성하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은 사실 그리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 내용 자체보다는 구성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성적 성찰을 기본적으로 교직관 어필과 조건 충족에 대한 해설 내지는 변명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수업 실현에서 조건을 충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합니다. 면접관분들께 저 조건 여기서 이렇게 충족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제 방법에 대해 면접관분들이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난 좀 아닌 것 같던데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그 다음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저는 창의지성이라는 역량과 관련한 서울시 시책을 활용해서 제가 교사라면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수업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저의 방법이 아니라 서울시 시책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재구성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방법으로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은 이제 먼저 죄송한 부분을 말씀드릴게, 제가 이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무엇을 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 방법 자체보다는 내용 구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저 수업 실현에서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라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 후에 문제에서 요구한 보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의 비중을 가장 크게 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직관을 어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은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서론이나 결론을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조건 충족에 대해 저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했고 그 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방안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알고 있구나,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혹은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구나 라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수업 실현 해설편 마치겠습니다. 수업 실현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스터디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종종 질문을 주셨던 수업 실현 만능 툴도 복귀 영상과 대본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수인공을 통해 공유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다들 스터디 시작하실 것 같은데 스터디원들과 협력하여 좋은 스터디 활동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